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원래 다음 달인 4월에 결혼식을 올려야 되는 예비 신부였지만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들이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줘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과 만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저는 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까지 결심을 했었고 상견례까지 전부 다 끝난 상태였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계획대로 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도중에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 가지 나타나게 되면서 결혼까지 갈등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가 사업장 겸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사업장에 몇 번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시모는 점심시간 맞춰서 양손 가득 도시락을 싸우셨길래 직원들 식사 보내고 시모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나갔었죠. 그런데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시며 결혼한 다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알 수 없는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는 다시 되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하면 내 아들 회사에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다며. 서로 부부가 되는 거니 당연히 공동대표로 사업장을 이끌어 갈 거잖아. 그럼 내 아들도 앞으로는 사장 소리 들을 텐데 직원들도 보는 앞에서 사업자 명의가 은하 너로 되어 있으면 보기가 별로 안 좋지 않나? 그래도 여자보다는 남자로 되어 있어야 더 보기 좋고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갑자기 들어오면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텐데 바지 사장 대우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내가 요즘에 하도 걱정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속병까지 앓고 있다니까. 오죽했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명호 씨가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업장 대표 명의를 명호 씨 이름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 말이 맞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내 아들을 무시하지 않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연차가 된 직원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겠어? 분명 무시하는 경향이 클 거다. 내가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쁜 건 아니지? 명호 씨랑 저랑 연애했을 때부터 사업장에 자주 왔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도 이미 친분을 쌓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굳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원칙상 개인 사업자는 다른 사람한테 명의를 이전하게 될 경우 지금의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방법이 있다면 공동 명의로 했다가 제가 빠지면 명호 씨가 사업장 대표가 되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번거로운 일을 만들어야 할까요? 저는 어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걸 단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런 것 때문에 밤잠까지 설치시면서 스트레스 받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저와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과 명호 씨와의 사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 전부 다 착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따돌리는 그런 성격들도 아니고요. 그래도 내 아들 이름으로 돌리는 게 더 보기 좋지 않을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꺼내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었는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글쎄요. 너무 예상 밖의 질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해서요.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명의 바꾼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회사의 이미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리고 내 아들도 어디 가서 떳떳하게 사장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시죠? 명호 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예비 시모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라는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예비 시모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죠. 예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사업장 내부를 둘러보며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뒤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오시겠다는 한마디 하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시모가 다녀가신 이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퇴근 시간이 되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저를 보며 웃으면서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길래 사무실 정리를 한 다음 함께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다른 날에 비해 반품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엄마가 다녀갔었다며? 그것 때문에 오늘 점심때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 명호 씨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가셨는지 아직 전혀 모르는 눈치인 것 같은데, 아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내 사업장 명의를 명호 씨로 바꾸라고 하셨다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알아? 나랑 결혼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사업장 대표 명의가 나로 되어 있으니 그게 이미지상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명호 씨 이름으로 바꾸길 원하시더라고. 바로 답을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거리니까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표정이 굳어지시길래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었어. 어머니는 나중에 또 오시겠다며 돌아가셨지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뭐?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하셨대? 당신이 기분이 안 좋을 만하네. 당신이 몇 년간 힘들게 운영해온 사업인데 왜 그걸 내 명의로 해? 집에 가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잘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나였더라도 엄마가 하신 말은 기분이 나빴을 것 같네. 그 사람 또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좀 됐었어요. 제가 예비 시모와 같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더 이상 얘기하길 원하지 않길래 저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었죠. 그렇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에 그 사람이 예비 시모한테 저와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었는지 다음날 점심시간 때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연락도 없이 오셨길래 그날은 밝은 얼굴로 예비 시모를 반겨드릴 수가 없었어요. 시모는 제 눈치를 살피더니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어색한 미소를 보여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와 다시 마주보고 앉아 싸우신 도시락을 함께 먹고 있는데 저를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머뭇거리시길래 할 말이 있으면 하시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내자 예비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입을 여셨는데 저는 시모의 한마디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얘기한 것 같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었니? 내 아들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서로 좋자고 좋게 설명해 준 것뿐인데 너무 오해를 크게 한 것 같아 다시 좀 설명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점심시간 맞춰서 온 건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정신없이 준비해서 오다 보니까 연락하는 것도 깜빡했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 게 많이 부담스러우면 일단 공동 명의로 한 다음에 차후에 변경하는 게 어떻겠니? 네가 좀 불편하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거든. 결혼 생활하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야. 급할 필요 뭐가 있겠어?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성격이 괜찮다며. 그럼 나도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직장을 그만두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건데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위치는 돼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사업장 명의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데 그런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그 사람한테 넘기라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드릴 수 없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 아들은 너 밑에서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거냐? 내가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사업을 하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서야 되겠니? 내 아들이 너 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자존감이 떨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것을 결혼 전부터 토를 달고 있어? 나는 최대한 너한테 좋게 설명해 줬는데 지금 싫다는 말이 나와? 어머니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는 줄 몰랐는데 명호 씨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굳이 명호 씨가 한 달 고생해서 벌고 있는 월급이 크게 지장을 주지 않아 같이 일을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 뿐인데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신다면 저도 명호 씨랑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깟 온라인 사업장 명의를 내 아들로 바꿔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는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이렇게 목소리 높이시면 곤란하다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뭘 다시 얘기해? 어차피 너는 생각을 바꾸지 않을 거잖아. 이렇게까지 꽉 막힌 성격인 줄 알았다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식 며칠 남았다고 벌써부터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면 앞으로 어떻게 사니? 너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다. 남자로 해놓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은 건데 내 아들한테 사장 자리 넘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돈 좀 번다고 지금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월 수익 3천만 원 번다고 좋아하지 마라. 온라인 사업 하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한두 명 본 줄 아니? 그만 돌아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 너무 흥분하셨네요. 저희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일을 해야 될 시간이라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둘 수가 없어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은 그런 명칭 하나로 서로에게 문제가 생길 만큼 가벼운 사이가 아니에요. 그럼 살펴 들어가세요. 예비 시모는 손으로 테이블 위를 내려치시더니 저를 노려보셨어요.
쿵 하는 소리에 놀란 저는 처음 보는 모습에 당황스러웠고 휴게실에서 큰 소리가 나자 직원들이 전부 다 몰려와 무슨 일이 생겼냐며 분위기를 살피길래 별일 아니라고 돌려보낸 뒤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모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아들의 소유로 만들려는 본 모습을 보게 돼서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잠시 뒤 돌아가셨고 어김없이 퇴근 후 찾아온 그 사람은 또다시 제 눈치를 살피길래 시모가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한바탕 했다고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전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돼서 식을 올릴지 말지 고민이 된다고 하자 그 사람은 제가 뱉은 한마디에 많이 놀랐는지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하겠다며 중간에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얼마 남지도 않은 결혼식, 그 전에 최대한 각자 조심해야 하는데 예비 시모는 오히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퇴근 준비를 마치고 그 사람과 술이나 한잔 하려고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예비 시모에게 연락이 오길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 같이 있는 거 안다며 시댁에 같이 오길 바라셨어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둘 다 여기 앉아봐라. 내가 오늘 열불 터져서 도저히 이렇게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너희들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은하 너는 내 말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잖아. 네가 말한 대로 결혼하면 서로 부부인데 그 명의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싫은 거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내 입장도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어? 명의 하나만 바꾸면 남들이 물어봤을 때 내 아들이 대표라고 떳떳하게 말이라도 할 수가 있지. 네가 사장 자리에 꽉 잡고 내 아들이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림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위치만 좀 바꿔달라는 건데 그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끌고 가야 하는 거냐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명의 바꾸도록 해라. 처음에는 좋게 설명하시더니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나오시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만나기 전부터 제가 힘들게 이끌어온 사업을 결혼했다고 해서 왜 명의를 바꿔줘야 하는 거죠? 막말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은 그동안 제가 이끌어온 사업을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월 수익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욕심이 나셨나 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사업자 명의에 집착하시는 건 그것 말곤 이유가 없잖아요. 명호 씨한테 사장이라는 말 들려주고 싶어서 그런다고요? 같이 일하니까 공동사장이 되는 건데 서류상에까지 이 사람 이름으로 올리고 싶어 하신다는 건 제 사업을 그냥 가져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화내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것을 왜 넘겨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이 됐으면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니? 다 같이 쓰는 거지. 그래서 끝내 네가 원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지? 그럼 나도 어쩔 수 없네. 너희들 여기까지만 해라. 처음에는 고분고분 말도 잘 따르길래 상당히 괜찮은 며느리감을 데려왔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앞뒤가 전부 다 막혀서 제대로 된 대화조차가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 둘이 결혼을 하고 내 며느리가 된다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할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삐걱거리면
뭐하러 같이 살아갈 필요가 있겠니? 나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하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만 만나도록 해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더니 저를 한번 노려보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예비 시부도 기분이 좋지 않으셨는지 굳어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 사람도 많이 당황한 듯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는데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 얼굴이 붉어져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문제가 파혼까지 하게 될 만큼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몰고 가게 될 줄 전혀 몰랐었죠. 이대로 예비 시댁에 계속 있어봤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건 제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파혼을 받아들이는 거라며 난감한 표정으로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사람은 예비 시부모가 들어가신 안방문을 노크하더니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혼자 거실에 남겨두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방 안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른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봤는데 역시나 버튼을 잘못 눌러서 전화 통화가 연결이 되었는지 대화 소리가 제 핸드폰으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부모와 그 사람이 나누고 있던 대화 내용이 제 귀로 들려오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걔가 정말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우리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좋겠는데 월 수익 3천만 원이면 우리 가족들 전부 놀고 먹고 살아도 남는 돈일 텐데 만약에 정말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라고. 아유, 내 말이 그거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 네가 회사를 퇴사하고 같이 일하게 되면 사업자는 며느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이 일을 해왔고 부부이기 때문에 그 돈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우리도 그 돈을 쓰는데 좀 더 떳떳하지 않겠어? 너무 욕심부리면 다 놓쳐버리게 된다고. 요즘 아빠랑 너희 엄마가 몸도 많이 약해졌는지 이리저리 쑤시는 걸 보면 음식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여행도 자주 다니면서 운동을 해야 건강해질 텐데 네가 벌어오는 돈으로는 우리 세 식구 앞으로 먹고 살기 막막했잖아. 그런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는 건 아닌가 싶다. 일단 우리 결혼식부터 치르도록 하자. 정말 며칠 안 남았다니까. 너무 밀어붙이다 보면 도망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아들,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랑 엄마는 충분히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 조금만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겠소. 명의를 바꾸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잖아. 며느리가 벌어오는 돈을 사용할 방법은 많이 있다고. 그래, 엄마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괜히 일만 크게 벌려서 서로 감정만 안 좋아졌는데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다가는 정말 파혼하게 된다고.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야지. 파혼하게 되면 결국 손해보는 건 누군지 뻔히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결혼식부터 해야 또 다른 방법이 생기는 거야. 너한테 명의가 돌아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결혼만 해도 한 달에 최소 월 500씩은 용돈으로 들어오겠지. 거기에다가 네가 일한 월급으로 월 500 챙기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들어오는 건데 괜찮은 거 아니야? 거기에다가 어디 여행 좀 간다고 돈 좀 더 달라고 내가 얘기하면 싫다고 하겠니? 어쩔 수 없이 토해내게 될 거라고. 나도 명훈이가 시켜서 하긴 했지만 나도 연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쟤도 성격이 만만한 것 같진 않다. 똑 부러지고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의 자리까지 온 거지 끌려다닐 성격은 절대 아니다. 그럼 확실하게 대화가 끝난 거지? 혼자 거실에 너무 오래 앉혀두면 기분 상해서 돌아갈 수 있으니 일단 분위기 좋은 식당 한번 알아봐라. 참네. 내 입으로 얘기하면 너무 속 보이니까 엄마한테 대신 부탁한 건데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 파혼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 명의만 내 걸로 이전이 된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상당히 수월할 텐데 어차피 직원들도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알아서 일 처리를 하거든요. 나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알기 때문에 은하가 없어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엄마가 말한 대로 일단 결혼식부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다음 계획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만 나한테 넘어오면 깔끔하게 일 처리 가능한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급하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이 아까우니 조금 더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명의가 이전되고 결혼을 한 뒤에 신혼여행 때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했거든요. 그 사람이 통화 버튼을 잘못 누르게 되면서 저에게 들려온 예비 시댁 식구들의 대화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돈 때문에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자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너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가 연결되면서 중간부터 녹음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 핸드폰에도 통화 기록이 찍혀 있기 때문에 만약 제가 모든 진실을 듣게 되었다는 게 밝혀진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만 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보며 뱉은 첫 마디는 미안하다는 말이었고 어두워진 분위기를 풀어가기 위해 외식이나 하자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길래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둘러 예비 시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에 올라타 곧바로 시동을 건 다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알려주게 되었죠. 부모님은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을 들으시더니 예비 사위의 충격적인 말들에 경악을 하셨고 제가 돌발 행동을 하자 그 집 식구들은 저에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했더라면 제 삶은 한순간에 끝나는 거였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죠. 돈 때문에 접근했었다는 그 사람의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저는 아무런 조건도 안 보고 오로지 사랑 하나로 평생을 함께하려 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제가 벌어들이는 돈을 사랑했던 거였죠. 결국 그 사람이 버튼을 잘못 눌러 저와 통화 연결이 되었다는 걸 알았는지
문자로 만나서 얘기하자며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부모님께선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요즘 세상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신 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분들은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 남자의 행동에 위험을 느끼셨는지 저에게 접근을 하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주신 뒤 부모님께선 예비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을 하겠다며 그동안 지출되었던 내역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돈 때문에 가면을 쓰고 저에게 접근했던 사람들을 접근 금지 요청을 해놓았지만 지금도 너무 불안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집에서 나가지 못한 채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신 아빠는 일단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게 저희 가족이 아무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온라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무실만 이전하면 되긴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지켜볼 것 같아 불안하기만 하네요. 어제도 저희 집 주변을 서성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이런 문제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녹음된 내용으로는 크게 처벌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하네요. 하루빨리 피하는 게 상책 같아요. 그런 날도둑 집안과는 앞으로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돈 때문에 접근한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전혀 알 수 없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사람 조심하시고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웃음꽃 피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가 즐겨 듣는 사연 채널에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결혼 5년 차 된 남편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동안 몰랐던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이 온 가족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결국 남편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현재 많은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었는데 1년 차 때부터 남편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던 건지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어요.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을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자신이 원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성격이 돌변해버려서 싸운 적도 정말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걱정되었지만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것 같다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되었고 결국 남편의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올 줄 몰랐는데 워낙 들쑥날쑥한 성격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에 놀랐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이유를 물어보길래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해 주었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신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이제 함께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사소한 일만 생겨도 모든 걸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줄 알고
지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당신은 오히려 내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 나도 정말 많이 참으며 살고 있는 중이야. 사사건건 참견하면 당신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말을 하고 싶어도 그냥 넘어간 적도 정말 많았다고. 나도 최대한 배려를 해줬던 건데 그걸 알아주지 못했다면 내 입장에서도 상당히 서운하네. 살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맞춰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은 당신의 성격을 맞춰주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랑 이제 1년밖에 안 됐어.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별것도 아닌 일들 가지고 계속해서 예민하게 행동할 거면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 나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당신의 성격을 전부 맞춰주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 크게 만들었던 거 벌써 잊어버린 거야?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그래서 뭐라도 좀 먹고 싶어 하길래 토스트랑 따뜻한 우유 만들어주니까 잘 먹고 가더니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내가 아침에 만들어준 음식 먹고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화장실에서 나오질 못했다고 엄청 화내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당신이 원해서 해준 거였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냐고. 그것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고생한다고 보약 한 채 지어줬는데 한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면서 내가 안 보는 사이 전부 다 뜯어서 화장실에 버렸잖아. 안 먹을 거면 차라리 나를 주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했어야 돼? 우리 엄마는 당신 생각해서 먼 곳까지 힘들게 가셔서 만들어 오신 건데? 이런 일들 말고도 사소한 것들 하나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당신 성격 때문에 나까지 제정신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는 건데 왜 이혼은 하기 싫다는 거야? 남편은 자기가 좀 더 신경 쓰겠다며 이혼만큼은 하기 싫다고 좀 더 신경 쓰겠다는 말을 꺼냈지만 또 그때뿐일 것 같아 저는 이혼을 강행했었죠. 저희 부부 문제가 점점 더 커지자 양가 부모님까지 모이게 되면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희 둘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참 동안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민한 성격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좋게 풀어가려 노력했고 저희 집안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몰랐던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어렵게 결혼한 만큼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혼 문턱까지 가게 되었던 저희 부부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한 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었어요. 엄마가 힘들게 지어주신 한약 사건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겠더라고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최대한 서로 조심하면서 또다시 불완전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가 나온 이후로 저에게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지만 언제 또 본래의 성격이 나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결혼하는 중간중간 약간의 위기가 찾아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결혼 5년 차가 되었고 서로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더 이상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남편의 행동이 제 눈에 거슬린 적은 없었어요. 그렇게 안심하며 앞으로 마찰이 일어난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던 어느 날 남편이 다시 예전의 성격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 대화로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조용한 저녁 시간에 남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었죠. 요즘 무슨 일 있어? 최근 들어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은데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털어놔봐. 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래. 그리고 나 이번에 진급 시험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져 있어. 함께 입사한 다른 동기들은 작년에 벌써 전부 다 진급했는데 나 혼자만 진급을 못하고 있잖아. 후배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진급 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러니 내가 조금 예민하게 행동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해줘야 할 거야. 나도 최대한 조심할게. 그리고 요즘 당신의 행동들 중에 거슬리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계속 참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대화하는 김에 말하는 거니까 잘못된 건 고쳐줬으면 좋겠어. 왜 물건들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똑같이 맞춰놓지 않는 거야? 같은 물건은 똑같이 정리를 해놔야 할 거 아니야. 여자가 돼가지고 정리 정돈을 그렇게밖에 못해? 당신이 지나간 곳을 내가 한 번 더 정리하고 있는 거 알아? 그리고 평소에는 청소를 깨끗이 해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내 눈에 먼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들이 내 눈에 하나둘 들어오다 보니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내가 말한 건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 항상 가지런하게 해놔야 보기도 좋은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뭐 원하는 건 해줄 수 있지만 당신 결벽증 있어? 어느 정도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게 신경에 거슬릴 정도로 내가 청소나 물건들을 엉망으로 해놓은 건 아니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일정한 간격에 먼지 한 톨 없이 청소까지 해놔야 한다는 건 너무 피곤한 일들 아닌가? 나도 퇴근하자마자 저녁 준비하고 최대한 한다고 노력하는 건데 당신 눈에는 많이 부족한가 보네. 신경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나도 노력해 볼 테니까 당신도 그런 나를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그동안 살면서 크게 문제된 적 없던 일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진급 시험이 언제냐고 물어보니 앞으로 3달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만 끝나면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하길래 남편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저도 최대한 배려해주면서 맞춰나가려 했었죠. 그런데 그 3달의 시간은 저에겐 5년을 함께했던 시간보다 더 최악이었고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급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숨은 쉬게 해줘야 하는 건데 남편은 저를 더 옥죄었고 제 피가 다 말라버릴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내며 불만들을 토해냈어요. 어느 정도껏 해야지. 나까지 정신 이상자로 만들려는 거야? 매번 어떻게 일정한 간격으로 물건들을 정리할 수가 있냐고. 당신 오기 전에 쉬지도 못한 채 청소도 정말 힘들게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으니 화가 안 나겠어? 그럴 거면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앞으로 나는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전부 다 알아서 해. 나는 진급 시험 공부도 해야 되잖아. 내가 맨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시험 끝날 때까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들 해결해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진급한다고 해서 연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닌데 당신 마누라한테 온갖 짜증 다 내면서 막대하면 그런 게 전부 다 무슨 소용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진급시험 때려치우는 게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작년에 진급시험 못 봤던데 자격 미달 아니었어?
다른 직원들은 전부 다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지. 당신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일도 잘하지 않으려고 꾀만 부렸잖아. 그런데 막상 회사 동기들이 전부 다 붙으니까 그제서야 후배들 앞에 서는 게 쪽팔려서 억지로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괜히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지 말고 당신 일이나 집중해서 똑바로 하도록 해. 집안일은 앞으로 당신이 해. 알겠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구나. 내가 노력하는 건 안 보이는 거야? 남편은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저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죠. 다른 동료 직원들은 벌써 진급시험에 합격해서 후배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러지 못하니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마음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은 거의 다 들어줬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맞춰주길 바라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서로는 이미 안 좋은 감정 상태로 진입한 상태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각자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상당히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방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정신 나갔어? 그거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해준 반찬들인데 그걸 왜 전부 다 버리는 건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나는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더라고. 솔직히 시골 분이시라 깔끔한 편도 아니고 깨끗하게 만든 것 같지도 않아서 버려버렸어. 괜히 먹다가 탈이라도 나서 진급시험 공부 못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당신도 괜히 먹었다가 탈 날 수 있으니까 내가 대신 버려준 거야. 딸 입장에선 당연히 엄마가 해준 음식이니까 아까워서라도 억지로 먹을 순 있겠지만 그게 위생상 좋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싹 다 버려버렸어. 앞으로 냉장고에는 내가 원하는 음식들 위주로 채워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리고 당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했어? 물때가 여기저기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데 말을 안 하니까 집안 꼴이 아주 말이 아니네. TV 뒤쪽에도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내가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창문 틈 사이에도 전부 다 닦아달라고 했잖아. 지켜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뭘 잘했다고 나한테 큰 소리만 치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쉴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해결 좀 해. 이런 집구석에서 내가 진급시험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겠냐고. 5년 동안 살림을 냈으면 잔소리를 안 해도 알아서 척척해야 되는데 맨날 같은 말 반복하게 만들고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같이 살다 보니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내가 이런 당신을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만들자고?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오늘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잠잘 생각하지 마. 그동안 참아왔던 거 전부 다 바로 잡아야 내가 살 것 같다. 당신 말 다 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일을 더 크게 만들면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커진다는 거 몰라? 당신이 시험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는데 방금 나한테 했던 말들이랑 우리 엄마 음식 버린 건 분명 잘못된 거야. 말로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버리기 전에 나한테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한다고. 지금 당신이 나한테 보이는 행동은 그냥 싸우자는 것밖엔 안 돼.
스트레스 풀 대상이 없으니까 괜한 거 꼬투리 잡아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잖아. 집안을 뒤집어 엎던 알아서 해. 나는 오늘 당신과 한 공간에 있지 않을 거야. 우리의 관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고.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집안 전체를 전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었고 그동안 스트레스 받았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는 건지 막 나가는 남편의 행동들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만 안겨 주었네요. 제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남편은 문을 가로막더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라며 무서운 얼굴로 화를 내면서 저를 밀치길래 그 순간 우리의 관계는 이대로 끝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닥으로 넘어진 저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후들거리는 다리를 힘들게 부여잡고 일어난 뒤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붙인 뒤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된 저는 두 번의 용서는 없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집 밖을 나오긴 했지만 막상 갈 곳이 없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이대로 친정집에 가서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저희 부부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드리게 될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친정집에 차마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차 안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전화가 오길래 어쩔 수 없이 받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진정시키며 아무렇지 않은 듯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냐고 물어보는 순간 시모가 바로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알고 보니 대책 없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께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아시게 될 거 늦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것 같아 저는 시댁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한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왔니?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너희들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집안일은 전혀 안 했다는데. 제가 집안일을 안 했다고요? 어머님, 이 사람 성격 몰라서 지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결벽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걸 칼같이 선을 맞추고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제가 지나가면 이 사람이 뒤따라오면서 모든 걸 전부 다 다시 맞추는데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아세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희 엄마가 시골에서 농사하시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며칠 전에 음식을 정말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음식들 저 먹으라고 엄마가 잠도 안 자가며 힘들게 만들어 오신 음식들이에요. 이 사람 아침 거르지 말라고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것들로만 만들어 오신 건데 5만 가지 인상 다 쓰더니 좀 전에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쏟아 버렸다고요. 그걸 두 눈으로 보게 된 제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더 이상 한 공간에 있다간 정말 크게 싸우게 될 것 같아 그런 상황을 피하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이 사람이 저를 강하게 밀쳤고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이 사람 얼굴에 손을 대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살면서 온갖 짜증 다 받아주고 예민하다고 하면 최대한 조심하면서 원하는 거 다 들어줬는데 결국 저에게 돌아오는 건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 진급 시험 기간에 심기 불편하게 했다고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저를 밀쳤다고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이유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100번 양보해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너는 화난다고 며느리를 밀치면 되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 서로 이해하고 최대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 사람이 많이 참은 것 같아요. 그동안 살면서 제가 훨씬 많이 참고 살았다고요. 긴 말 필요 없고 저희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애를 가졌다면 그 애는 어떻겠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정관 수술한 거 말 안 하고 있었다고요. 애 키워봤자 집안 어질러지고 여기저기 난장판으로 만드는데 스트레스 받아가며 키울 필요 없잖아요. 왜 나를 그런 식으로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똑 닮은 아이 나오면 내가 정신이 온전하겠냐고. 방금 정관 수술했다고 했니? 그래서 한동안 나를 피해 다닌 거였어? 언제는 진급하고 좀 더 안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아이를 가지자고 하더니 나한테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네. 어머님, 더 이상 함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저를 아내로서 생각하는 게 자기 뒤나 닦아주는 그런 여자 하나 만들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아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막 나가서야 되겠어? 네가 좀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한테 더 신경 쓰고 자라마. 둘이서 함께한 시간이 5년이야.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살다 보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가 딱 한 번만 눈 감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너도 빨리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빌어야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이런 결혼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못 해먹겠다고요. 내가 원하는 삶 살 거예요. 남편은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거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과일 접시를 뒤집어 엎어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부모와 저는 경악을 했고, 시부는 남편의 행동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음에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한테 다가가 방금 했던 행동에 대해 화를 내셨습니다. 저런 모습을 5년 동안 숨기고 있었다는 게 소름 끼칠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남편은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시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목발을 짚고 계셨던 시부는 그대로 고꾸라지며 넘어지면서 충격이 상당하셨는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시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에 몇 번이나 손을 내려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다 필요 없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아무리 성격이 예민해도 그렇지 이건 정말 너무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밑바닥까지 보게 된 저는 더 이상의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부모님도 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더는 말리지 않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도 남편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다 알린 뒤 이혼 의사를 밝히게 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께선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빠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분노하셨지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 그걸로 남남인데 괜히 또 다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아
분노한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엄마는 사위의 행동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멍한 상태로 계시길래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 회복이 되실 줄 알았지만 엄마는 제가 예상했던 거와 전혀 다른 행동을 저지르셨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길었던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혼 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엄마가 남편의 집에 계시다는 말이었고,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남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죠. 더 이상 서로에게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엄마가 그 사람 집에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라 저희 둘의 관계에 미련이 남아 있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는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찾아간 건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네요. 장모님,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모르시냐고요? 제가 분명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오늘이 진급 시험 날이잖아요. 그래, 알고 있네. 그래서 자네한테 미역국 차려준 게 뭐가 어때서? 자네는 그런 걸 아직까지 믿고 있는 건가?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한테 차려주는 밥상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어? 나는 자네가 승진에 미끄러지라고 미역국을 준비해 준 게 아니라 피가 맑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을 차분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 딸과 이혼했어도 앞으로 잘 살라고 차려준 거였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승진 미끄러지라고 미역국 차려주신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세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혼자서 많이 드시라고 어머님 머리에 국사발 좀 엎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지랖은 그만하셔야죠. 서로 이혼한 마당에 구질구질하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밥상을 차려준 건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됐던 거야? 됐다. 내가 잘못 생각해서 벌어진 일이니까 너는 그만해라. 남은 음식은 버리던지 먹던지 알아서 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던 잘 되길 바라네. 엄마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뭐를 원하셔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에 떨어지는 미역국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제 차에 올라탄 엄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뒤지시더니 그 사람의 회사로 가달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일단 그 사람의 회사로 출발을 했고 아무 말 없이 차에서 내리신 엄마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잠시 뒤 엄마를 보며 반가운 얼굴로 걸어 나오신 한 분이 엄마와 대화를 주고받으시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건네주시더라고요. 남자분은 엄마가 건네주신 물건을 확인하고 계시길래 저도 차에서 내려 두 분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확인을 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엄마한테 저지른 행동들이 소형 카메라에 전부 다 찍혀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다니던 회사에 엄마와 친분이 있으셨던 꽤 높으신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서로 어떻게 아시는 분이냐고 여쭤보니 부모님이 예전에 회사 근처에서 식당 일을 잠깐 하셨을 때
단골 손님이셨다는 걸 설명해 주셨어요. 회사에서 부장의 위치에 있으셨던 분은 남편과 같은 부서 직속 상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진급 시험날 엄마는 저희 식구들을 막대했던 그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난 나머지 시험에 떨어지는 걸 보고 싶으셔서 남편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영상을 전달해 준 거였고, 물건을 건네받으신 그분은 회사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인성인데 회사의 이미지를 깎아내릴 정도로 형편없는 직원을 끌고 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진지하게 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끌어내리려고 했던 거였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회사에도 알리고 싶어 하셨죠. 결국 진급 시험날 본인의 태도가 담긴 영상을 직접 확인하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자 진급 시험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인성이 남편의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되었죠. 영상 속에 있던 내용들은 회사의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많은 직원분들은 이중적인 성향에 거부감이 들었는지 하나둘 거리를 두게 되면서 남편은 더 이상 회사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인생이 곤두박질 쳐지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한 남편은 결국 정신 상태가 더욱더 이상해졌는지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라며 충분히 반성하고 나올 때까지 도와주지 않을 거라며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셔서 엄마가 보이셨던 분노에 대해 이해를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오히려 자기 아들을 끌어내줘서 고맙다며 소중한 걸 잃었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느껴봐야 한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길 원하셨어요. 그동안 정말 그 사람과 맺은 인연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끝나버려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자기의 성격을 고쳤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죠. 이번에 친구와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들어갔다가 제 눈앞에 가정을 무너뜨린 상간녀를 마주하게 되면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상간녀의 최후를 눈앞에서 보게 되었죠. 사건이 터진 건 남편과 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정장을 세탁소에 드라이 맡기려고 혹시 주머니에 빼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지도 몰라 살펴보고 있던 그때 무언가 바닥에 반짝이는 물건이 눈에 띄길래 허리를 숙여 주었는데 작은 반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처음 보는 반지였는데 남편이 저에게 선물을 주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맞지 않았어요. 왜 반지가 남편 옷방에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한테 다가가 물어보려고 옷방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TV만 틀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안방에서 무언가 잡음이 들리길래 별 생각 없이 방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그때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방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제 손이 점점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제 귀로 꽂히고 있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당신이 말한 것도 다 뒤져봤는데 보이지가 않아. 그 사람이 만약에 반지를 찾았다면 분명 성격상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그럼 나는 그냥 주웠다고 대충 둘러댔을 텐데 보석함에도 없는 걸로 봐선 그 사람도 반지를 찾은 것 같진 않아. 나한테 없는 게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끼고 있었어야지. 손을 씻는다고 그 반지를 하필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해? 꽤 비싼 돈 주고 샀던 반지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다시 하나 사줄게. 일단 그 사람 옷방에서 나올 것 같거든? 내가 여기에서 괜히 보석감 뒤지고 있는 거 들키기라도 하면 쓸데없는 오해를 받게 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나도 당연히 보고 싶지. 주말인데 나는 당신한테 가고 싶지 않겠어? 이따가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싶어 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핑계 대면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래,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가도록 할게. 나야 당연히 자기를 더 많이 사랑하지. 이따가 저녁에 만난 김에 커플 반지나 다시 보러 가면 되겠다. 결혼 8년 차였지만 남편의 이중 생활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저는 너무 큰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는지 결국 거실 방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뒤로 나자빠졌고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말았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뒤로 넘어진 남편을 노려보고 있자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 뒤 난처한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길래 반지를 쥐고 있던 손을 주먹을 쥐고 남편의 얼굴을 향해 올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예고도 없이 내 얼굴에 손을 대면 어떡해? 네가 다 나가는 줄 알았잖아. 여자가 무슨 손이 왜 이렇게 매워? 그래? 그럼 이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좀 전에 통화했던 여자와 함께 맞췄던 커플 반지 어떻게 해명할 거냐고. 이거 찾겠다고 내 보석함까지 뒤져? 그리고 뭐라고?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한다고? 언제부터였어? 그 여자랑 만나고 있던 게 언제부터였냐고. 서로 반지를 주고받을 정도로 아주 애틋한 사이였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고 살았대? 엄청 이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중생활을 했냐고. 내 8년의 시간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 여자 당장 내 눈앞에 데려다 놔. 왜 말을 못해? 당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가서 당황했니? 그 반지는 말 그대로 커플 반지야. 그냥 연애만 하는 사이라고. 그 이상도 아니야. 당신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여자라는 거야. 그냥 내 인생의 기분 전환용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나는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그냥 지금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활력을 다른 곳에서 얻고 싶었을 뿐이야. 남자들은 원래 딴 주머니 하나씩은 다 차고 있어. 그래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가끔 일탈도 필요한 법이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없어. 어느 정도의 자극적인 요소는 분명 필요한 거고 나는 그걸 실행에 옮겼을 뿐이야. 맨날 김치만 먹으면 얼마나 맛이 없어? 가끔 기분 전환 겸 외식도 하잖아. 그것처럼 나 또한 당신한테 얻지 못하는 걸 그 여자한테 채우고 있는 거야. 가정은 깨고 싶지 않고 새로운 연애는 하고 싶은데 어떡해? 그래서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당신한테 걸리지 않았던 거야. 나는 원래 철저한 사람이거든. 그럼 나랑 결혼하고 그 여자랑 8년의 시간 동안 따로 연애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야? 5살 된 당신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니? 정말 정신 나갔구나. 무슨 연애를 8년이나 만나? 그건 결혼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8년 동안 수도 없는 여자들과 만나왔었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랑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명은 만난 것 같은데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와는 꽤 잘 맞아서 제일 오래 만나긴 했네. 한 3년 정도 됐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 지금 생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자. 당신은 지금까지 결혼 생활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었잖아. 방금 일어난 일들은 그냥 꿈 꿨다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잊어버려. 내가 좀 더 당신한테 관심 가져주고 앞으로 좀 더 사랑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의 관계 무너뜨리지 말자. 행복을 유지하는 건 별거 없어. 알아도 모르는 척 사는 게 제일인 거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우리가 이혼해봤자 좋아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5살밖에 안 된 민준이가 우리 이혼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당신이 현명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난 당신 믿어. 알지? 남편은 이기적인 것도 모자라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이혼을 하면 제가 손해본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남편을 밀치고 얼굴에 손을 올리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었어요. 잠깐 주위를 살펴보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꽤 있었는데 저희 부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왔던 거였죠. 그날 평생 동안 흘릴 눈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금의 가정을 깨서 아이한테 아픔을 주지 말라며 이런 와중에 상간녀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늦겠다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싶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에게 가기 위해 급하게 현관문을 나서려는 남편에게 그녀에게 가는 순간 무조건 이혼이라고 얘기했지만 남편은 이미 귀를 닫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양가 집안에서는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휘청거릴 정도로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8년 동안 저를 속이고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었다는 거에 용서할 수 없다며 당장 법적인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엄청난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모가 저와 대화 좀 하자며 따로 부르셔서 만나게 됐는데 아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는 게 아닌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죠. 네가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둘이 이혼까지 하면 민준이는 어떻게 할 거니? 자식을 봐서라도 네가 이번만큼은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하나 없다니까. 지금의 아픔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다.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했었는데 너희 시아버지도 예전에 잠깐 눈을 돌린 적이 있었어. 그때 당시 나도 며느리 너처럼 정말 큰 상처를 받았었지. 그런데 눈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내 자식들이 나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 애들한테 아빠 없는 자식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희 시아버지도
그날 이후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새 머릿속에서 희미해져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명 지금의 상황은 기억 속에서 사라질 테고 그 사이 민준이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다. 내 아들도 며느리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 남자들은 원래 한 번씩은 바람을 경험하는 것 같더라고.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고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이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우리 정말 좋았잖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남자들은 원래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남자는 되고 왜 여자는 안 되죠? 제가 힘들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걸리기 전까지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즐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깨버린 아빠가 민준이한테 뭘 가르칠 게 있겠어요. 저는 이혼 진행할 거고 그 사람과는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는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며 애원하셨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어요. 남편은 양가 집안이 초토화가 되어 가는데도 상간녀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제가 상처를 받는 거에 대해 마음 아파한다고 했지만 실제 보이는 행동에서는 조금도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8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죠. 그리고 해결되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남편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상간녀를 찾아내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저한테 더 큰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나 참, 내 잘못은 하나도 없다니까? 나를 먼저 꼬신 게 저놈이라고.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 저놈만 아니었어도 이미 나는 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야. 피해자는 오히려 나라고. 남자 하나 간수 못해서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 그쪽이 헛바람 들지 않게 울타리 안에 잘 데리고 살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쪽이 여자로서 매력이 없다는 건 생각 안 해봤지? 남자들이 왜 밖으로 도는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딱 봐도 남자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람 피우게 처신할 것 같구만. 누구한테 소송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잘못은 조금도 없으니까 위자료 받아낼 생각이면 그쪽 남편한테 받아내든지 하라고. 아예 온 동네 떠들고 다니지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8년 동안 다른 여자들 만나고 있었다고. 죄다 소문 퍼트리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을 오라가라 하고 있어. 나는 위자료 절대로 못 주니까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누가 더 피해자가 될 것 같아?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3년씩이나 만났는지 정말 한심하네. 너도 그놈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니까 허리가 휠 때까지 뽑아 먹으려고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상간녀라는 낙인에서 벗어날 수 없어. 평생 남의 남자 등쳐먹다 세상 하직하겠지. 상간녀는 제 삶을 끝까지 쫓아와 무너뜨리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끝이 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까지 받아낸 다음 그렇게 두 번 다시 마주치지 않길 바랐습니다. 제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들어 아이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었고, 앞으로의 삶은 행복만 가득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삶들이 피부로 와닿으면서 우울증도 같이 오고 말았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찾기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가던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한 거였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가 겪은 아픔들이 조금도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골마가게 되자 친구는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만나길 원하길래 오래간만에 저녁을 함께하게 되었죠. 친구는 지나간 과거는 최대한 빨리 떨쳐내는 게 좋을 거라며 자기가 위로주를 사겠다며 고급 일식당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친구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자꾸 신경에 거슬리는 목소리가 옆칸에서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점점 심기가 불편해질 정도로 한 여자의 목소리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있던 순간 아주 잠깐 잊고 있었던 목소리의 여자가 누군지 떠오르게 되었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말투가 상간녀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옆칸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가 들리는 상견례장을 주시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음식을 가지고 식당으로 들어갈 때 그 문틈 사이로 상견례장 안에 사람들을 확인해 본 순간 저희 가정을 무너뜨렸던 상간녀가 눈웃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 바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상견례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의 가정을 파투내놓고 자기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 제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상견례 중이던 상간녀의 예비 시모가 전화를 받으면서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뒤를 조심스럽게 밟았고 볼일을 보러 들어가신 사이 저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볼일을 마친 상간녀의 시모가 세면대에 핸드폰을 올려놓고 손을 씻는 순간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을 그분의 옆으로 떨어뜨렸고 제가 놀라면서 물건을 줍기 시작하자 그분도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같이 주워 주셨어요. 저는 그 사이 저와 투명 케이스까지 똑같은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신 그분의 핸드폰을 제 걸로 바꿔치기 했고 가방에 물건을 다 주워주신 그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핸드폰을 들고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성공적인 결혼을 준비하려는 상간녀의 집안을 무너뜨리기 위해 제 전화를 가져가신 상간녀의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견례장 안에서 제 전화를 조용하게 받으신 그분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하는 것보다는 핸드폰 속의 영상을 확인해 보시길 부탁했어요. 그분은 핸드폰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채셨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화를 내며 누구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 핸드폰에 들어있던 동영상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거라며 그분이 제 말에 움직일 수 있도록 영상을 확인하시면 핸드폰을 돌려드리겠다고 유도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그분은 핸드폰의 영상을 그 자리에서 재생을 시켰고 충격적인 장면들을 확인했는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랑 결혼할 생각 없다며.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서로 이득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 나는 너랑 연애를 하고 싶은 거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태우 씨랑은 연애가 적합한 것 같아. 그리고 태우 씨는 이미 결혼 한 번 해봤잖아? 나는 결혼 안 한 사람이랑 만날 거야. 태우 씨 말고 다른 사람과도 만나고 있었는데 조만간 결혼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만약 결혼하게 되면 와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만남은 결혼 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태우 씨 와이프가 우리 사이 알아버렸는데 이렇게 그냥 나와도 괜찮겠어?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주지 못할 게 뻔한데 굳이 힘들게 해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소.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반지 찾았더라.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겠다.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잖아. 그런데 결혼하겠다는 그 사람 능력이 상당히 괜찮나 봐. 당신이 결혼하겠다는 결심까지 하는 걸 보면 돈이 많은 집안 같은데 당신은 평소에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잖아. 어떤 집안이길래 결혼 얘기까지 발전한 거야? 부유한 집안들일수록 감시가 심해서 자유도 많이 뺏길 텐데 괜찮겠어? 여러모로 걱정되네. 놀라지 마. 판검사 집안이야. 나랑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지금 현재 검사 출신이고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해야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이 생겨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을 거 아니야. 태우 씨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말해. 내가 좋게 얘기해서 뒤에서 전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내가 왜 결혼을 결심했겠어? 이번에 제대로 물은 만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그 집안들 공부만 해와서 그런지 여자를 너무 모르더라고. 내가 꼬리 한번 치면 그냥 나가 떨어진다니까. 상견례장에서 울려 퍼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에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상당히 놀란 듯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차에 있던 블랙박스에 혹시라도 증거물이 남아 있을까봐 확인을 해봤는데 하나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상간녀를 만나고 있던 거에 대해 떳떳하다고 생각했었는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죠. 상간녀의 시모는 제 핸드폰에 있던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게 되었고 잠시 뒤 상견례장 안에서는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판검사 집안 사람들은 상간녀의 대범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했고 상간녀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면서 지금은 다른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는다고 위기에 몰린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지금 만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과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지나간 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세요. 형욱 씨가 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과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지금 내가 두 눈으로 봐선 안 될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그냥 덮어달라고? 너 우리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집안인 줄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하도 좋아해서 다른 조건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인간성은 좋은 것 같아 딱딱한 우리 집안 분위기를 풀어줄 정도로 괜찮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받아주려 했는데 내 아들을 만나면서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남을 유지하려 했다고? 지금 당장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 성격 어디 갈 것 같니? 어쩐지 남자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구만. 그 많은 꼬리를 숨기려 해봤자 결국 도로 나오게 될 테고 우리 집안도 영상에 나오는 집안처럼 초토화가 됐겠지. 아들, 이건 명백히 사기 결혼이니까 이번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은 사회에 발도 못 붙이게 먼지처럼 사라져버리게 만들어야 한다고. 법조인을 상대로 지금 그런 추악한 짓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여자를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나랑 결혼을 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와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게 말이 돼? 네가 이렇게까지 쓰레기인 줄 몰랐어. 어머니, 저 집안 사람들 더 이상 볼 필요 없으니 저희 이만 그만 나가시죠. 상견례장의 문을 여는 순간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눈이 마주친 판검사 집안의 시모는 영상 속의 피해자가 저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면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게 도와줘서 고맙다며 제 손을 잡아 주셨네요. 저는 그분께 핸드폰을 돌려드린 뒤 제 핸드폰도 돌려받았습니다. 뒤이어 저를 발견한 상간녀는 제가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걸 알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순간 검사 집안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상간녀의 얼굴에 뺨을 사정없이 올려 붙이셨네요. 더러운 게 어딜 달려드냐며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셨고 법으로 처벌 내릴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동원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받게 할 거라며 상간녀에게 큰 소리 친 뒤에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친구는 화장실을 가겠다고 했던 제가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저에게 달려와 상간녀 집안에게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될까봐 밖으로 나온 저보고 다른 곳으로 서둘러 장소를 옮기길 원하길래 친구의 뒤를 따라가려 하는데 판검사 집안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시더니 상간녀에게 혹시 모를 피해를 받게 되기라도 한다면 전화 달라며 상간녀의 집안에 더 큰 피해를 주겠다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 하셨어요. 판검사 집안 식구들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며 한 집안의 인생을 살렸다고 고개를 숙였고 그날 이후 상간녀 집안은 법조인 집안과 결혼을 하려다가 사기죄로 또 다른 피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저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게 된다면 앞으로의 인생 더욱더 힘들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못을 받게 되자 저에게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일로 인해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저는 우울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상태입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남의 가정을 파기한 상간녀가 앞으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다른 집안의 여자를 건드렸다가 그 집안 남편한테 걸려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됐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그 끝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죠. 두 사람의 불행이 저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